매각물권 명세서에 임차인, 대항력 적혀 있나요? 이거 보자마자 패스하시는 분들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시는 겁니다. 오늘 그 함정들을 피하는 법 짚어주는 TV에서 제대로 짚어드립니다. 입찰자들은 매각물건 명세서를 유심히 보거든요. 거기 대항력 있음이라고 써 있으면 보통 포기하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입찰을 포기하시죠. 하지만 집행관의 현황 조사서는 그 당시 점유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합니다. 바로 여기서 가장 임차인이 등장할 수 있죠. 실제로는 임대차 관계가 없지만 경매를 방해하거나 배당금을 가로채려고 허위로 계약서를 만드는 겁니다. 먼저 가장 임차인부터 가보죠. 단어가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쉽게 말해 가짜 임차인을 말합니다. 실제로는 보증금을 내고 살지도 않으면서 경매가 넘어가니까 갑자기 나 여기서 보증금 1억 내고 사는 임차인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굳이 복잡하게 서류와 외관을 꾸며 가장 임차인을 만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낙찰가를 떨어뜨려 헐값에 자기가 직접 그 낙찰받기 위해 유찰을 유도하는 거죠. 대항력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임차인이 있으면 입찰자들은 대개 낙찰받아도 저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줘야겠구나 라고 부담을 느끼고 입찰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헐값에 채무자 본인이나 지인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직접 물건을 되찾아오려는 수법입니다. 그리고 둘째, 배당금을 가로채기 위해 가장 임차인을 내세웁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아시다시피 법으로 정해진 순서대로 배당 순위가 정해집니다. 이때 가짜 임차인의 이름을 올려서 그 돈의 일부를 챙기려는 목적입니다. 특히 보증금이 적은 소액 임차인의 경우 그 말소 기준 권리가 저당권일 경우 저당권자보다도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물건 명세서에 대항력이 있다고 표기가 되었어도 실제로는 대항력이 없는 사례가 좀 있나요? 네,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7년 대법원 판결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은행에 나는 임대차 관계가 없다라고 확약서를 써줘서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듬뿍 받게 도와주고 막상 경매가 넘어가니까 임차인이 사실 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라고 은행에 주장하는 건 법원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법원이 임차인아 거짓말도 정도껏 해라 라고 최소한의 도리는 다 하라는 의미로 법원은 임차인에게 강력한 경고를 줬습니다. 네, 법이 상식의 손을 들어주는군요. 네, 그렇죠. 또 하나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 표시를 들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의사 없이 임차인과 임대인 채무자가 짜고 만든 임대차 계약은 무효입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 시기와 그 확정 일자 간의 시차를 확인하고요. 또 그리고 보증금 출처 등을 따져가지고 그 허위임을 입증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실제 가족끼리 살면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 간의 임대차, 대항력이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 부부 간에는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부양 의무가 있는 공동생활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년 자녀와 부모 혹은 형제 간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네, 그럼 가족 간의 임대차 대항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법원은 가족 간 계약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금 출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줬다는 말은 통하지 않고요. 이런 경우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항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증금을 이체한 내역이 있고 실거주 중인 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땐 진짜 대항력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 차이를 놓치면 안 됩니다. 가족 간의 임대차는 법원이 엄격하게 해석하는군요. 대표님, 그럼 가장 임차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확인 추천드립니다. 첫째, 금융기관의 무상거주 확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당시 은행에 나는 임차인이 아니다 라고 쓴 각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또는 1순위 은행 대출 당시 채권 최고액을 보면 대충 짐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현장 조사입니다. 우편함에 꽂힌 고지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고지서의 이름이 누구인지, 또 관리시에 찾아가 관리비 미납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주변 이웃들의 그 증언 등을 통해 가지고 실제 거주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가족 관계인지도 확인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 전입은 임대차 성립이 매우 까다롭거든요. 그럼 이제 가처분 얘기를 해보죠. 이거는 이름부터 무서워요. 가처분은 뭔가요? 무서운 건 아니고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힘들게 소송을 이겨놓고도 헛수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가처분으로 현재 상태를 임시로 유지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가처분은 이 물건에 대해 소송 중이니까 결과 나올 때까지 아무도 손대지 마 라고 법원에서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처분이 있으면 무조건 위험한가요? 아니요. 등기부상 가처분의 순위와 이유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말소기준 권리가 건저당이라면 이 건저당보다 가처분이 먼저 붙은 경우 우리는 선순위 가처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순위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하죠. 법원에 가처분 포스트잇을 등기부에 붙여주세요 라고 요청한 사람, 즉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이기게 된다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겠죠. 법원에서 미리 경고 포스트잇을 붙여줬잖아요. 하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의 원인이 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소멸했다면 소송을 통해 가처분을 말소시키고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죠. 이른바 특수물권의 영역이죠. 다음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가처분 포스트잇이 붙은 경우 우리는 후순위 가처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낙찰받으면 일반적으로 소멸된다고 알고 있죠. 네, 일반적으로 소멸된다는 말씀은 예외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으면 다 지워지는 거 아니었나요? 네. 대부분은 지워집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는 예외적인 후순위 가처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피보정 권리로 한 후순위 가처분의 경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단어부터 어렵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예를 들면 전 소유자 A 그리고 현 소유자 B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A가 B에게 아파트를 팔았는데 알고 보니 B가 사기를 쳐서 가져갔다고 해봅시다. 근데 A가 B를 상대로 그 거래 무효니까 돌려줘 라고 소송을 걸겠죠. 그럼 소송 중에 B가 아파트를 빼돌리면 안 되니까 A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B는 이미 이 아파트를 가지고 은행에 건저당을 잡고 대출을 받았어요. A가 사기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비록 은행 건저당보다 늦게 가처분이 등기에 늦게 붙었더라도 후순위 가처분권자이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전 소유자 A가 승소하면 B의 소유권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럼 그 집을 낙찰받은 저는요?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 2003-14340 판결의 취지를 보면요. 원인 무효인 등기에 기초한 경매 절차는 낙찰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라는 논리죠.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안전하다는 말은 경매의 일반적인 기본으로 생각하고 가처분이 후순위니까 삭제되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뒤늦게 인지하고 보증금을 날린다든지 소유권까지 잃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 등기부 순위만 믿고 입찰하면 절대 안 되겠네요. 그럼 일반 투자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등기부에 선순위든 후순위든 가처분이 있으면 먼저 사건 번호를 찾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현재 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처분권자가 누구인지, 무엇을 다투는지를 끝까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정말 날카로운 분석 감사합니다. 원프로 부동산 컨설팅 이재원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경매는 싸게 사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안전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까지가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항력이라는 안개에 갇히거나 가처분이라는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원프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상 짚어주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